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보수 정치행동 컨퍼런스에서 미국 시민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경에 곧 장벽을 세우고 나쁜 이민자를 모두 쫓아낼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남가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개인들이 서류 미비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가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방법 위반을 각오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와 벌써 부딪힙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는 북한 관련 기사가 4건이나 보도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틈이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인식입니다. 최첨단 사업을 하는 테슬라의 CEO가 직원의 노조 설립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오스카 시상식을 무시하거나 이미 무시한다는 말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립니다. 조디 포스터를 포함한 유명 연예인들은 오늘 남가주에서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유치할 한국의 북미에서의 하키 선수 모집이 미국 언론에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행동 단체 하면은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입니다. 어제 열려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측근들이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를 포함해서 참석해서 연설을 했고, 오늘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 격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지금부터 약 1시간 전쯤, 1시간 조금 더 지났겠네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 아젠다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당선될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바로 또 이 언론 그 비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을 그 대신하는 일들을 언론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어떠한 이해관계, 목표에 의해서 페이크 뉴스를 언론들이 그야말로 살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And even now, the fake news doesn't tell the truth. Doesn't tell the truth. So just in finishing, I say it doesn't represent the people. It never will represent the people. And we're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because we have to go out and we have to speak our minds and we have to be honest. Our victory was a win like nobody has ever seen before. And I'm here fighting for you, and I will continue to fight for you. 언론은 페이크 뉴스만을 만들어내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싸우겠다는 그 크게 3가지 목표를 자유, 안전, 미국의 법 지키기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 미국인, 미국 성조기, 이런 그 세부적인 3가지 단어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The victory and the win was something that really was dedicated to a country and people that believe in freedom,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Our victory.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 미국과 미국 사람이 믿고 있는 이 3가지 자유, 안전, 법 지키기, 이것이 이제 성공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 believes it's time to stand up for America, to stand up for the American worker, and to stand up for the American flag. Yeah, there we should stand up. Come on. There we should stand up.
네, 한 여성이 이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함께 치게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1, 2초 사이에 대통령이 이제 일어나 주기를 유도를 했고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인 보수 정치 행동 위원회의 연례 회의가 열릴 때 그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박수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박수가 강한 그런 부분을 편집을 했습니다. 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환호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버니 샌더스도 좋아한다고 말하더군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이 나도 많이 나중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졌기 때문에 본선거에서 나에게 투표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무역에 있어서 이슈가 버니 샌더스와 자신이 맞기 때문이고 결국은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성공이 전례 없는 어떤 행동 캠페인 무브먼트인데 그것의 핵심은 미국 시민 최우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The core conviction of our movement is that we are a nation that put and will put its own citizens first. 이때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For too long, we've traded away our jobs to other countries.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이 이제 이 나라의 잡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다른 나라가 해야지 될 어떤 돈에 대한 부담감을 미국이 다 떠맡았었고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미국 시민 퍼스트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민에 관한 이슈를 얘기를 하는데 국경을 반드시 또 지킬 것이고 그리고 장벽도 아주 곧 쌓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We've defended other nations' borders while leaving ours wide open. Anybody can come in. Oh,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Don't worry about it. We're building the wall. We're building the wall. In fact, it's going to start soon. Way ahead of schedule. Way ahead of schedule. Way ahead of schedule. 네, 이 부분의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국토안보부가 그제 발표를 한 서류 미비자를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또 얼마나 동조를 얻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왔고 다른 나라 국경은 지켜주면서 우리 국경은 열어서 아무나 들어오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같은 연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미국 시티즌 퍼스트, 미국 사람 퍼스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세계화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는 미국도 혼자서만 어떻게 고립적으로 살 수는 없다는 다른 나라와 좀 주는 듯 하면서 얻어지는 반사 이익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오늘 연설에서도 장벽을 쌓겠고 아주 나쁜 사람들을 뽑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더 강한 처벌을 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컨서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에 지난해에는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서 연설하기를 취소를 했고 2011년도에 연설했었을 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했습니다. 그때 말하던 도중에 론 폴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론 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이 더 많았었기 때문이죠. 2013년, 14년, 15년도 계속 참석을 했고 어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이곳에서 계속 이 사람은 싸움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뭐 날마다 눈을 뜨면 싸워야지 되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싸움이고 이런 말을 어제도 이 컨퍼런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이나 그 힌두교의 그 바가바기타에서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부분은 그 전쟁이잖아요. 전쟁이고 전쟁에서도 특히 이제 그 기만 같은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은 아침에도 이렇게 그 이민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미 그 임명장까지 받은 그런 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멕시코에 가서 대규모 그런 그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 그 체류자 서류 미비자 가운데서 반 정도는 그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고 뭐 50% 조금 넘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약 15%에서 18% 이 정도는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뭐 중남미, 아시아에서도 한 13% 정도 그 아시아계가 이 서류 미비자로 지금 그 대강의 계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특히 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약 100만 명 정도 서류 미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요, 카운티가 아니고 그러면 그 시의 인구를 약 400만 명이라고 볼 때 4명 가운데 1명은 정도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도시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놔도 그 그림에 맞춰서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금 그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 기독교, 기독교, 유대교 다 가릴 것 없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그 힘을 모아서 그 CNN 방송이 보도하는 거 보니까 어떤 그 안전 가옥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도 그 서류 미비자들 그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에 살기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고 매트리스를 깔고 특히 이제 처음에는 가족 중심, 가족이 그 헤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이니까 더 크게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그 정책을 정한다고 믿어는 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법이냐 아니면 가세 법이냐 할 때는 가세 법을 그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그 15장 25장 그 긴 그 구절 가운데서 뭐 헐벗은 그 나에게 뭐 집을 주고 나를 그 돌보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지금 난민처럼 그 마치 그 생각을 하면서 뭐 포스터 홈처럼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을 사서 종교 리더들이 그 집을 여러 그 가족들이 4가족 정도가 함께 살 수 있게 꾸민다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요. 연방 법에 따르면 지금 그 공공장소 학교라든가 교회도 공공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공공장소에도 영장 없이 지금 용의자가 있다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돼 있는 연방 법에 대해서 주 정부나 로컬 정부가 좀 그 알아서 하도록 어느 정도 그 재량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종교 80년대, 90년대 초 여러분 생각나시죠? 로스앤젤레스의 그 다운타운에 있는 성당에도 성당 그 신부님이 주도를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서류 미비자들이 그곳에서 의지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 빌딩이라든가 학교는 영장 없이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집 같은 경우는 영장이 없으면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 주인들이 자신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을 그것도 중범입니다.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CNN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찢어지는 거죠. 마음도 찢어지고 몸도 찢어지고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낄 때 할 수 있다면 하면서 자신의 집에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Rapid Response Team이라고 그 이름까지 그 지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도 여러 가지 그 뭐 자동 응답을 해주는 응답기라든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이런 지금 그 네트워킹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아마 그 지나간 며칠 전에 뭐 한국일보라든가 이런 곳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웹사이트를 보시더라도 관련 뉴스들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본적인 시설을 마련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1년도였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그 예민한 곳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종교적인 기구에는 아무리 연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던가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것이고 종교계에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그 시대와 그 정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가세법 사랑 그 모든 사람들을 또 커버하고 더군다나 약자를 돌본다는 그런 것 가세법에 따르겠다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볼 때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범죄자 정부가 정한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람은 정말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그 한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이런 그 이슈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된 성전환자들이 화장실을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기독교 한국 분들의 종교가 뭐 그쪽에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지지를 하실 테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마리화나 같은 것도 굉장히 그 강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지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서류 미비자가 된 사람들을 교회 내부에서도 알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종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그 온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양심이라고 할까요? 도의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어제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션 스파이서가 우리 뭔가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금 마리화나법을 주에 따라서 지금 다르잖아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뭐 이런 식으로 28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화가 돼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많은 주가 이제 점점 그 빠른 속도로 최근에는 레저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고 있는데 미국 성인의 경우 5명 가운데 1명은 의료용이 아닌 이런 그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연방에서 단속을 하겠다. 현재의 정책을 리뷰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연방법으로는 아직도 그 마리화나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마리화나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 민주당 행정부에서 법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떤 그 지도자, 행정부, 정치인이 중요한 그 자리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는 약간의 그 융통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 융통성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진다는 것. 그러나 그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퀴니피악 유니버시티 여론조사 결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 보수 성향 쪽으로 플러스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그런데 71%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관장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월권이고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71%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렸죠? 마리화나로 인해서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물론 뭐 콜로라도주는 다 알고 있는 곳이고요. 2016년도에 마리화나 그 판매가 67억 달러가 됐다는 게 그 마켓 리서치의
발표인데 2021년이 되면은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구시대의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먹고는 살아야지 되는데 마리화나가 또 그 다른 마약과는 달리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적다 하는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세금을 많이 그곳에다가 붙이고 해서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시정부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에서 관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자 이제 워싱턴주가 캘리포니아주 못지않게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 등등에 굉장히 앞서간다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인 이슈에 있어서 그래서 워싱턴주가 얼마 전에 처음에 지금 중지가 된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고소했잖아요. 연방 정부를.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워싱턴주의 검찰총장 밥 퍼거슨이 지금 연방 행정부가 마리화나를 단속하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는 보도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존 베이너 전 연방 하원 의장 공화당 2015년에 사임했죠. 이 사람이 보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조금 화합하려고 갔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고 그때 이제 폴 라이언에게 자연스럽게 물러주는 형식으로 하원 의장을 사임을 했는데 울보 베이너 하원 의장이요. 네. 그런데 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어제 폴리티코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오늘이네요. 인터뷰한 것 보니까 오바마 케어가 무효화되고 완전히 다른 제도로 대체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의회의 여러 시스템을 좀 아는데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헬스케어 개혁에 절대로 전부 다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어떠한 한 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결점 없는 그런 것은 없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아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는 북한 관련 뉴스가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남의 암살 사건도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세계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과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이 그 오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깨지는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김정남 독살에 쓰여진 바로 그 독이 유엔에서 정한 불리한 대량 살상 무기 VS 신경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 같은데 닿으면 더욱이 손 같은 피부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아마 김정남이 처음에 눈이 번되는 것 같다 하고 호소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손수건으로 독을 눈에 묻힌 그 여성들은 손을 화장실에 가서 사건 이후에 범행 이후에 씻기만 했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 것.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뉴욕타임스에 이에 관련한 뉴스이기도 하고 단독 사진 기사도 있고 하는데 4가지나 지금 북한에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는데 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야 이 김정남 자체에 주목을 하겠지만 다른 세계 사람들은 아니 왜 다 그 많은 용의자들이 노스코리안 남자인데 2사람만 여잔가 베트남 국적의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주 정말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가정에서 집을 떠나서 부모 형제들도 과연 그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뭐 이런 그 여성들이 그 젊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젊은 딸, 언니 아니면 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사는 이 두 여인들의 스토리를 20대 여성들이잖아요. 전하고 있습니다. 17살 때 집을 떠나서 원래는 그 하노이에 약대에 가서 약사 공부도 좀 하기는 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해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됐다는 게 베트남 여성이고 용의자고 또 다른 뭐 인도네시아 용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포함해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사지, 매춘부 부자 아시아 도시에서요. 싱가포르라든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같은 곳에서 그래서 지금 이 베트남 용의자도 이름을 페이스북에서는 루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Life is food. Life is 먹는 food라고 그런 글도 남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나라 또 아시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자산이라고는 어떤 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걸어다니는 나 자신밖에 없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그 생존하는가 가난해서 이런 스토리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장의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길게 해놨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맨 앞에 그 둥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핵이고요. 그 뒤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김정은 국방위원장보다 뭐 나이가 뭐 2배도 더 돼 보이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당 간부들이 서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을 뉴욕타임스가 설명하기를 그 기사 자체에도 그 사진 뭐 해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둥그런 것은 핵이고 그 뒤에 있는 김정은을 보면은 예전에 그 김일성 주석이 환하게 그 웃으면서 외투를 입고 그리고 그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그 태가 안경을 끼고 그러면서도 좀 덩치가 크잖아요. 작은 그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듯이 막 그 웃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라붙고 할아버지가 아주 그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입었던 김일성 주석의 그 모자와 코트 똑같은 것을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는 주변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북한의 국방 핵을 중심으로 해서 핵을 만드는 그 부서가 있을 테고 또 그 핵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활용하는 그런 그 부처가 있을 텐데 군대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 프로그램의 리더가 그 미사일 그 발사까지를 다 포함해서요. 해서 지금 한 몇 명입니까? 12명이 사진에 보이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속에는 입었는데 겉에는 이제 그 코트를 입었고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습은 남한과도 조금 비슷한데요. 젊은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메모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든 이 사람들은 그 반 정도는 수첩을 들고 서 있는데도 계속 그 수첩을 들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말하는 것을 받아 쓴다는 것 이런 것이 지금 그 북한의 모습이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실은 그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대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북한에서 뭐 이번 사건 이후에 올해 말까지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자 이제 그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뭐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그 우정이 갑자기 깊게 골이 그 파이고 말았다는 게 오늘 뉴욕타임스의 또 다른 기사의 제목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사이에 북한이 핵 테스트를 했어도 중국은 결국은 그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북한을 감싸 안았는데 이번에 그 김정남 암살의 경우는 너무 나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얘기요. 중국 관계자는
중국 관계자조차도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두 나라 사이가 악화되는 것을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이 북한에서 그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가짜 뉴스인 줄 알았대요.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그 지금 뭐 백두혈통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는 서로 그 통하는 그 동양의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전통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해프 브라더를 암살한다는 것 자체도 중국 정부가, 그것도 중국 정부가 뭐 어느 정도 인연을 갖고 있는 김정남, 이것도 굉장히 중국 정부로서는 불쾌하고, 두 번째 더 분노한 것은 지금 금지된 그 화학 무기를 그 사용을 했다. 이것도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을 이제 글로벌 리더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은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는 중국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오라고 초대했는지 그조차도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마오쩌둥 시대도 북한과 중국이 약간 그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지금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중국 그 문제 전문가는 중국은 언제나 그 북한을 어떠한 그 중국에 소속된 국가다, 이렇게 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그 기관지인 당 피플스 데일리를 보면은, 그리고 최근까지 북한의 그 노동신문 같은 데서도 한 번도 단 한 단어도 중국 신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흉한 단어 이런 것을 그 쓰지 않았고, 북한도 최근까지는 그 중국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는데, 김정남 그 독살 이후에 지금 이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악화됐고,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뭐 북한 그 외교부의 공식 논평을 보면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엔이 그 정한 그런 그 살상 무기를 써서 김정남을 그 독살했다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이 아니다, 최종적인 것이 지켜보겠다는 그 정도 입장은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 반응보다 실제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훨씬 냉랭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하면서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했는데, 꼭 그 내용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더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은, 베이징을 계속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좀 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해야지 하는데, 이제 그 베이징도 지렛대가 점점 없어지는데, 어쩌면 북한이 이렇게 돼서 우리도 뭔가를 그 어떠한 그 뭐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도록 말로 그 설득할 만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중국이 미국 측에 그 말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중국은 절대로 그 어떤 그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도 그 북한과 그 채널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김정남 살해 이후에는 지렛대가 줄어들었다는 것 정도는 뭐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북한 문제 전문가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도 외교적으로는 핵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그 방법이 없는 듯 보인다. 첫 번째, 중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북한이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참 그 중국으로서도 어려운 입장이죠. 네. 잠시 뒤에 한국에서 뭐 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미국인 하키 선수들을 지금 뭐 시민권도 줘가면서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주말에 오스카 시상식 보실 예정이세요? 저는 사실은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일요일에는 저녁 뭐 한 4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 4시간을 그것을 다 그 뭐 뉴스를 해야지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기는 보지만
매년 이거 꼭 봐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그 괴로움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뭐 즐거움도 있지만 보면서 왜냐하면 4시간이면 뭐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책은 한 권 읽으면 평생이 도움이 되고 평생 남는데 오스카 시상식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갈등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더군다나 더 정치적인 것까지 개입돼서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뭐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만스 남자들끼리의 그 아주 그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참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그 자문도 하고 뭐 억만장자죠.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물론 그 지금까지 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사람은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 지원 같은 것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그 민간인이 뭔가를 큰 혁신적인 것을 만들 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앞서가는 그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템에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의 그 노조 가입에는 강하게 반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유나이티드 오토모빌 워커스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노조잖아요. 여기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노조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말 저 말 사탕 발림을 하는데 노조에 가입하면 더 피해가 된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지 될 문제인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이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17달러에서 21달러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가장 큰 이 노조에서 주장을 하기는 17달러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죠. 25달러 58센트 노조에 가입하면. 그리고 그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미국 일반 그 자동차 제조업체 12월 달에 시간당 같은 일을 할 때 29달러 53센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 직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어피니언란에 보면은 왜 나는 오스카를 무시하는가? Why I ignore the Oscars 하는 그런 그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 데이비드 얼린이라는 어피니언란의 라이터입니다. 이 사람의 글은 그렇게 뭐 정치적이라거나 과격하거나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예술이나 연예계도 정치 때문에 많이 분열됐지만 본인은 원래 그 오스카 팬이 아니고 동부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좀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이 마찬가지지만 경마하는 것처럼 이긴 것에만 집중을 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윌리엄 포크너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작가죠. 스캇 피츠럴드 제가 지금 다시 읽으려고 펼쳐놨던 위대한 개스비의 작가 이런 사람들이 헐리우드에 돈 때문에 왔다가 굉장히 그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간 사람들 위대한 개스비는 옛날 영화도 괜찮은데요. 남가주는 그 철도 사업 1880년대 이후에 워낙에 또 이 같은 영화 산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재발견이다 이런 포장을 많이 해서 동부에서 처음에 이곳으로 이사 왔었을 때 친구들이 어디든 가면 너 유명인들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주변에 산다고 하면서 그냥 그 일상이지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 보스턴에서도 살았고 뉴욕에서도 살았지만 타임스퀘어나 그 보스턴 마라톤 이런 것들을 외부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지만 내부에 있으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스카 나는 뭐 그냥 뭐 상업적인 것이니까 무시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오스카 시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많이 수상자들이 비난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보지 말아라, 보이콧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라라랜드가 모든 상을 다 휩쓸 것이기 때문에 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사우스 코리아의 하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뭐 명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하키에 관한 영화가 나왔었던가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내년이네요. 평창 그 올림픽이 벌써 하키 팀을 한국은 주최국이니까 남녀 그 대표 출전권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워낙에 그 생소하기 때문에 북미주에서 그 하키 선수들을 지금 많이 영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쭉 그 라스트 네임 하키 대학교라든가 하키 선수들의 라스트 네임을 보고 그 라스트 네임이 한국성이다 하면은 이메일을 알아서 어떤 것을 보냈대요. 이메일을 보냈대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을 뭐 여행을 오고 뭐 어떻게 좋은 조건을 많이 얘기하는 거 처음에는 이거 가짜인가 하다가 정말 그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아니죠.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 이미 그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뭐 영주권 시민권도 받고 한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 선수들 그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수 또 미국의 남자 선수들은 한국 이름이 없네요. 그 가운데서 엄마가 한국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남자 선수들은 콜로라도주 미국의 마이크 테스우드라는 선수가 있고 30살이고 이중 국적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주니까 시카고에서 태어난 엄마가 사우스 코리아 태생인 그 타일러 브리클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네소타 뭐 추우니까 하키 잘하겠죠. 마리사 그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바꾼 여자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한국이 이제 하키로 치면은 그야말로 가장 그 아기 걸음마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선수들 코치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문화 장벽들도 물론 있지만 모든 그 사람들이 코치도 그렇고 새롭게 뭔가를 사람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언더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그 한국이 하키에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뉴스 전해드리면서 하나 빠뜨린 것 있어요. 그 오스카 시상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그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분열 정책은 노 하면서 조지 포스터 그리고 마이클 제이 팍스, 캘리포니아의 부지사 게빈 뉴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스카에 맞춘 그런 파티에서